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의 병원 의전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장남이 어떤 보좌진에게 첩보 업무를 좀 시켰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 또 한 언론을 보면은 이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뭐 당 차원의 조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는 속수무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보좌진 6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살라미처럼 뭐 쪼개기로 계속 지금 속사포척으로 뭐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로 무슨 당의 조사위원회라든지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뭔가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 아닙니까? 김병기. 본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민주당은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병기 본인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그 부분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지금 뭐 오늘 며칠 동안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 차원에서 아마 속수무책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되겠죠. 예. 뭐 이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 제기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냥 비리 종합백화점이잖아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 비리의 형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의 형태가 심지어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선시대 마렵도 아닌데 이게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하는 짓 같은 일들이 현대에도 이게 그 다시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작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그거를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 부의장 되니까 구의회 부의장 되니까 이 사람이 써야 될 업추비 카드를 자기 부인에게 쓰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그 부의장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할 때 뭘로 써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이게 김건희 씨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김건희 씨는 갖다 뭐 명품백이니 뭐니 갖다 준 거 쉽게 얘기하면 뇌물 갖다 받은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갖다 준 거 받은 거예요. 근데 저거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천권을 행사한 사람의 카드를 그거를 자기 부인에게 쓰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죄질이 더 나쁘지 않나 더 나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리고 저게 아마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커지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뭐 카드 유용력 그 있잖아요. 옛날에 문제가 됐던 거 그게 자꾸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저게 그냥 단순하게 원내대표를 그만둠으로 해서 끝날 문제인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저거 의원 자격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분을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분을 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분이 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예, 아까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살라미 전술처럼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정청래 대표가 고개를 숙였는데 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입장 밝힐 때까지 상황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 밝힐까요? 그러니까 일단 원내대표보다 당 대표가 먼저 사과를 했네요. 대국민들에게. 예. 예, 그리고
표현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오늘 저 회견 자체가 상당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는 심리적인 사퇴 압박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이제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양측 간의 공방 간의 오고 보면 팩트들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침소봉대된 과장된 측면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원내대표부터 보좌를 했던 도왔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6명이 나가서 계속 하루하루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 본인도 되게 대응하기 힘들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작지만 시시콜콜하지만 상당히 민감하게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의혹들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길게 끌수록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분명하게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김 원내대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 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맞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오늘 논평 내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표명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뭐 의원직 사퇴를 할지 그냥 아니면은 그 원내대표직에서만 사퇴를 할지 이건 뭐 본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겠죠. 근데 걸려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게 시작이 된 게 보좌진 6명이 그 사퇴를 일거에 이제 보좌진 6명을 잘라냈는데 그 잘라내게 된 이유가 보좌진들끼리 6명에서 자기들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서 김병기 그 의원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면서 계속 비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걸 몰래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해서 지금 그 보좌관들도 펄펄 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 이후에 걸린 게 자기 아들을 국정원에다 특혜를 줘서 입사시킨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들은 또 그 국정원에서 내준 과제를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들한테 뭐 좀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숙제 맡기듯이 했다라는 것도 있고 며느리와 6개월 된 손주를 무슨 저 해외에 나가는데 의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부인이 남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카드를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는 거. 그다음에 본인은 또 쿠팡과 접촉을 했다는. 도대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게 종합백화점 같다라는 느낌이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한 그리고 또 대한항공 칼에 무슨 숙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걸 그냥 원내대표만 사퇴하는 것으로 해서 덮어버린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 모두가 욕먹을 거예요. 다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문제 삼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에 뭐 깨끗한 정당, 정의로운 정당이라고 계속 외쳐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고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동안의 성과로 검찰청 폐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꼽으면서 남은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전반적인 발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이 오래전부터 이제 공언을 해왔는데 내년 초부터 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일교 특검, 통일교 로비 의혹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민주당 정청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법개혁이라든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동력을 이제 발휘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사법개혁이라든지 너무 중요한 또 내년 검찰청 폐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 2차 특검,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말 그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큰 덩치만 해도 한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화를 새해 초부터 아주 속도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방금 말씀드린 법외국자나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한 실무의 사령탑인데 여기에 오작동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 조절이나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아마 다음 주 초면 금방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된다고 보고 말하자면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해부터 기존의 정치권의 대표 공언해왔던 이런 뭐 권력기관의 개편 작업, 뭐 내란 특검 2차 이런 부분들은 뭐 속도 있게 뭐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국힘 대표가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냐라는 발언도 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 비상계엄과 관련했던 어떤 모든 범죄들은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차 특검에서 모든 것이 더 덜 규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 2차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차 특검을 하려면요. 그 추천을 민주당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특검에서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에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그 민주당의 그 장관급 관계자가 연관돼 있다,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걸 계속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12월 달이나 돼서야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가는 와중에 이제 경찰로, 그것도 언론의 압박에 의해서 경찰로 넘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특검을 맡으면 그 수사가 산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2차 특검을 지난번 1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의해서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갖다 추천을 한다, 그래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공정하지도 않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려면 제3자 특검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제3자 특검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의혹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청래 대표는 경찰청 폐지, 검찰청 폐지, 그리고 그 전담 재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것들이 뭐 이게 자기들의 성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검찰청 폐지는 지금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 후유증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결국은 임대차법이나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집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을 강행을 해서 상당히 그 임대차인들한테, 그리고 집주인과 그 전세에 들어가려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것을 무슨 우리의 공적이다라고 내세웠던 얘기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연대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연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장 대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장한석이요? 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한석,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연대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그 얘기예요. 그냥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이기인 총장도 예. 그 개혁신당의 사무총장도 무슨 말씀이냐 그게 터무니없는 말이다. 우리는 뭐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는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무총장이니까 뭐 본인 개인의 얘기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24시간 그 필리버스터한 예. 거에 대해서 그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 밖에 나가서 저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징계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저 역시 그 내란 그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물론 막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끝나면 통과되니까 그렇지만 당 대표가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냥 어떤 러브콜이 아니다. 그 무슨 러브콜입니까? 그리고 함께 싸우고 민주당과 함께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언론이 그냥 그 묶어서 그렇게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니까 마치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한 번에 연대는 안 하더라도 뭐 둘씩 연대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라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연대를 하느냐라는 건 지금 지방선거를 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 자체 하나에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지 예. 실체는 없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장동혁 한동훈 뭐 화해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장한석 연대라고 해서 언론에서 만들은 말 단어 이게 좀 많이 요 며칠 사이에 퍼졌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 수고 많았다라고 한 거는 예.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로키,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여준 거죠. 사실 화해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리액션이 없어요. 그거는 전혀 지금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뭔가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저는 궁금한 게 정말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 사이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말 못하는 두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악감정이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리고 새해 들어서 만약에 화해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강성 우파들의 그런 안티 한동훈을 견뎌내고 화해를 할 수 있을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한데 지금까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설령 뭐 말로 화해하고 한동훈 같이 합시다 하고 둘이 한번 만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단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종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종익 위원회 어떤 징계 문제 이런 것도 뭔가 좀 매듭을 짓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이게 화해로 가는구나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전혀 장한석 연대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국민의힘이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새삼스럽게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하나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보신 대로 41%, 국민의힘은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거든요. 이 하락한 요인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야, 저런가 이거 아마 국민들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조금 전에도 김정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악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검찰청 폐지도 잘못되고 뭐 종합특검법도 잘못되는 거 내란 전담재판부에다 모든 게 다 잘못되고 문제 많고 그렇죠? 거기다가 전재수 의원 뭐 부산시장 사퇴 문제까지 나오고 이런 악재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민주당에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거의 더블 스코어다. 민주당이 더 높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다가 특히 대구 같은 데서도 보통 2주 동안에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19%가 이제 떨어진 이런 최악의 상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예, 네.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상당수의 중도층 그리고 거기다가 나가서 온건 보수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밀어붙이고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핵심은 역시 누가 뭐래도 내란의 함정, 내란의 바다로 보는 거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재판 나오는 거 보면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모든 내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하들에게 미루거나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뭐 홍장원 같은 먼지를 거나 이런 모습들이 저는 중도층에 실망을 주고 특히 대구 경북 그러니까 어느 보수 언론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거는 되게 좀 남사스러울 경우다. 아 그거는 부끄러울 때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아니라 되게 좀 부끄러울 때 대구 사람들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란의 정말 주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아주 비루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거죠. 보수로부터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라든지 대구 경북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못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도가 2주 만에 뚝뚝뚝 떨어지지 않나.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찌 보면 마음 놓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내란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이 내란몰이라고 국민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란몰이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강성 우파들이 내란몰이를 오히려 계속 촉발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반복적으로 이런 식상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내란에 대해 사표를 하고 사죄를 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절연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여론의 추세가 계속될까. 뭘 해도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관심이나 애정, 지지를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저는 연말연초 새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에는 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전에 40%였다가 19%로 떨어졌고 또 지지 정당 없음 응답도 39%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죠. 저는 뭐 40%에서 19%까지 2주 사이에 떨어진 걸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긴 참 쉽지 않거든요. 무슨 뭐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일반적인 트렌드를 확실히 보여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조차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지역에서조차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신뢰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지지도밖에 못 얻는 이 상태가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RS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하는 전화 응답, 뭐 응답률이 한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약간의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갤럽이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면접 조사를 하는 곳에서는 그냥 똑같이 한 20% 전에서 마치 무슨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있는 것처럼 그걸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까 뭐 최 소장님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절연을 하지 못하는 한은 그 유리 천장을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지도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이렇게 돌려서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뭐 안타까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현학적인 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게 저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선을 긋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은 강해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트랩에 갇혀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털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 없으면 이 여론조사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냥 쭉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고착화되는 게 겁이 나요.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니네는 그냥 국민의힘의 절반 정도의 지지밖에 받을, 민주당의 절반 정도의 지지밖에 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한두 번 생각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고착화돼 버린다면
뭐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또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부여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까지 추가를 했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 특검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원래 특검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정치성을 많이 띌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 법적인 사법부 못 믿겠다 그러고 특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도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악재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정쟁으로 뒤얽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가급적으로 하지 말고 경찰 수사를 바라보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계산은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는 특검 주체를 놓고 아주 강력하게 여야가 맞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여야에서 추천을 하자라고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것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실은 제3자 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물러섰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면 특검의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라는데 지금 민주당 신천지도 집어넣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이 뭐라고 그랬나? 민중이 특검을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서 민중기 특검, 신천지 특검 포함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양쪽 간이 불가피해서 뭐 좀 절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 목적이 정치권 로비 여야 누가 관련되면 더 중요한 본질이 통일교가 정치권에 어떤 로비를 했고 그동안에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커넥션을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도 유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민중기 특검은 지금 공수처에 또 특검했죠. 왜? 공수처가 또 특검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통일교 특검 포함시킬 경우 저는 충분히 예상해서 그동안에 민중기 특검 해왔던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이 송두리째 흐트러뜨리고 그분에 정치 공격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차피 민중기 특검은 공수처에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자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예. 어쨌든 제 결론은 다 여러 가지가 뭐 특검의 주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좁혀진 것 같아요. 제3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천지 여부인데 이거 신천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떳떳하다면 그렇죠? 예. 자제 신천지 그동안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제 한번 파헤치는 거죠. 뭐 통일교 신천지 예, 정치권과 커넥션 여야 똑같이 한번 파헤치는 겁니다.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정교 유착 비슷한 결이니까 수사 같이 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이세요. 그 당에서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그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그게 거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 통일교보다는 신천지 쪽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계산에 의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천지나 그 통일교 같은 그런 거대 종교 집단들이 예. 정치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다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대안으로 민중기 특검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그 통일교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는 하자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안 하자고 그러고 신천지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이니까 그럼 둘 다 받아들여라. 둘 다 받아들여서 같이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저거잖아요. 통일교와 연관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일교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 뭐 그 일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금품을 수수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으로 보면 피해자예요. 아니 저는 통일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그 당을 쥐고 우리 당에서 그렇게 금품을 보내거나 혹은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킴으로 해서 피해를 당한 건 우리 당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정청래 대표처럼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거기 관계 없습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돈 받은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혹은 장관들 발견되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민주당 해산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당대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너무 함부로 해서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어 가요. 특검도 특검을 임명해서 뭔가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게 목표인데 정청래 대표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당장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 좀 가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여야 알겠습니다. 대표들이 너무 강성이어서 네네. 걱정됩니다.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연말 전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연말 또 새해 초에 전국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